오늘 제가 할 것은 부부의 친밀감인데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 이성민 목사님한테 제가 몇 분 해야 되죠? 여쭤봤더니 25분이라네요. 안 올 걸 그랬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거의 뭐 신속 정확하게 왔다 빠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준비한 뭐랄까요 강의는 아주 짧게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제가 워크샵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도 많으시고 예, 지금 막 떨리다가도 마음이 훅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부부의 친밀감인데 친밀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에 관한 친밀감이냐, 내지는 친밀감의 뜻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에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이 영화를 모르신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로맨스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이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두 사람이 그 어린이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나서 반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지그시 들어서는 이거 보시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셔야 되는데 여자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하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여자의 집에는 항상 찾아와서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남자죠. 평생 사랑하고 부부로 함께했던 남자입니다. 마지막에요. 이 여자가 숨을 거둘 때 옆에서 이 남자도 손을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손들라 하기는 뭐한데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부부학교 10주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런 말이 나가지? 아무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5분 단축입니다. 잘못했어요. 아이고 참 별 관세를 다 받고.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좀 이제 롱 위켄드 아닙니까? 이렇게 저녁에 오붓한 저녁에 꼭 한번 부부가 같이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보셔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 부부의 친밀감인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런 부부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죽도록 미친 듯이 사랑하고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옆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부부면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막론하고 참 괜찮은 인생이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먼저 축복드립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가게 해주실래요? 네, 한자인데요, 한자. 잘 넘어가네요. 친밀감입니다. 가만 생각을 이렇게 제가 찾아봤죠. 친은 우리가 좀 친숙하죠. 친숙하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은 뭘까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가깝다, 친근하다,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친. 밀은 뭐냐? 밀도할 때 밀자죠. 조밀하다, 빽빽하다 그런 뜻입니다. 밀은 그런 뜻인데요. 감은 우리의 감정이죠. 느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친밀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부부가 서로 지내다가 참 이 사람은 나와 참 가깝다, 멀지 않다 이걸 느끼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하죠. 또 부부가 조밀조밀 빽빽하다 하는 감정 느낌은 뭘까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제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이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뭔가 허한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과만 있으면 내가 꽉 찬 느낌, 빽빽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 그런 감정, 부부에게 건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요,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부,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부, 상대,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꽉 채워지는 느낌,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 그럴 수는 없죠. 또는 언제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친밀감을 위해서 부부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다르거든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친밀감을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몸이 가까워요. 좁은 집에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그이와 부딪혀서 깜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피하기보다 장난 한번 걸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 예, 너무 좋죠. 그리고 육체적 친밀감이라고 해서 마냥 성적인 친밀감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서로 터칭이 있는 부부, 참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존 레논의 러브 아시죠? 러브, 존 레논. 아주 옛날 곡인데 Love is touching. 제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깨꼬리 같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ove is touching. 솔직히 말하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뭐였더라? Touching love. 아무튼 Love is touching이라는 유명한 곡 있잖아요. Love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꼭 여러분 가셔서요 두 분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몸 주셨거든요. 몸으로 표현하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죠. 부부 아니면 얼마나 더 누가 어떤 관계에서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몸을 느끼는 유일한 채널이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육체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퀴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을 여러분 저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육체적 친밀감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자, 1번은 여기까지고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까지입니다. 1, 2, 3번 몇 번입니까? 1번 같죠?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육체. 예?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함과 동시에 아내와 한 육체, 몸이 됐나요? 여전히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 육체가 돼요? 한 마음이 되라. 이건 좀 수긍이 되는데 한 육체가 되라? 보이는 건 두 육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 더 있으십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이제 영적인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라 그랬습니다. 예, 남자가요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내들 시집살이 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님께서 모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모시고 도와드리는데요. 성경적인 가정은 부모를 떠나야 거기서 가정의 권위가 가장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그래서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요, 부부나 어떤 남자에게 또는 가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부모님 한마디에 부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은 가정이라는 단위만 생각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단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가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가정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때는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보살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몸이 떠나는 것보다 권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다. 항상 영, 항상 마음, 그것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 육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 육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건전하게 부모를 떠나 정말 아내, 남편과 합하여 한 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있는데 이제 정서적, 마음적으로 서로요 가깝고 다르지만 가까운 거예요. 다르지만 가깝고 그 다음에 가득 찬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한번 찾아보실래요? 1번은 답이 나왔으니까 2번, 3번 중에 있어요. 2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쉽죠? 예. 정서적인 겁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 중에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내 중에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싶지 않은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잘 돼요? 사랑하는 게 쉽나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이분은 존경을 하죠. 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비결이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내 사랑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봅니다. 그게 뭘까요? 난 너무 사랑해서 잘 몰라. 이런 표정으로 계시지 말고, 내가 요게 되면요, 아내 사랑하는 게 돼요. 가능하게 됩니다. 뭘까요? 누가 돈 그러셨어요? 교회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곳간에서 사랑 난다고. 맞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긍휼. 불쌍해. 말 나왔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기 전에요, 이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마주 보세요. 오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축복송하고 이러면 괜히 막 남 보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 있을 때요, 그 사람 눈을 한번 딱 바라보세요. 혹시 안 해보셨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눈물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불쌍해서.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뭐가 불쌍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이유 없이 불쌍합니다. 요것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불쌍한 마음, 감성이 와야 돼요.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고요. 뭐 지금 25분에서 20분 깎였기 때문에 20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세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자신을 사랑할 때 아내도 사랑스럽게 봅니다. 남자들이 이 부분에 둔해요. 뭐 그냥 될 대로 되라든지 웬만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남자들이 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됨을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상을 줘도 되고요. 자기를 스스로 격려해도 되고요. 축복해도 됩니다. 또는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아내에게 그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아내에게 이런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에게 내목한 이런 우리 심성이 남자들에게 좀 있어요. 네, 더 철두철미하려고 그러고 더 책임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약간 풀어놔도 괜찮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덕은 아내가 봅니다. 네. 제가 요거 야심차게 가져왔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좀 괜찮았나 모르겠는데요. 아내도 사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할 때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부부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장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 게스트가 9커플이라고 해서 20장만 가져왔는 집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서 하는 취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몇 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연한 아내에게 무엇을 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내가 막연한 내 남편에게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발견하시는 그런 짧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분은요 98점, 오늘 100점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나왔는데 98점은요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걸 의미하고 있죠. 봅시다. 98점. 왜 이 점이 뺐나?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횟수가 많다. 이거 싫대요. 이거 싫은 거예요. 내 단점 말고 남의 단점을 나한테 막 친밀하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 집사람 그 목사는 오늘 헤어가 왜 그래? 이게 내가 싫은 거예요. 네. 완전히. 자, 3번 왜 그러면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냐?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많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보 나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참 많아.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는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척하고 얘기하고요 표정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의지적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마음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요. 네. 아름답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곤란한데 90점. 왜 그러냐? 10점이나 뺐어요. 네. 고집 이랬어요. 고집 좀 버리라니까. 고집
때문에 10점 마이너스입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는 고집 없나? 무슨 사람? 자기도 고집이 있어요. 근데 고집이 싫대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집 때문이 아니죠. 고집을 나한테 부리니까 싫은 거예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이 막 올라오더라도 조금 더 참아줬으면 합니다. 고집을 이왕이면 좀 다른 사람한테 뽑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90점이나 주셨습니까? 착하대요, 따뜻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대요. 그런데 고집 때문에 고집은 있어. 고집은 있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8점. 제가 항상 그래요. 98점이 제일 많아. 뭔가 애매한 거야. 100점 주기도 애매한 거야. 내가 잘 알아요. 98점 주셨는데요. 왜 2점 빼셨냐? 가끔 말을 못 떼게 합니다. 못 떼게. 남자일 거야. 말을 못 떼게 하는 그런 남자일 거야. 여러분 언어 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가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욕도 나올 수 있어요. 욕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 친밀하다 보면은 아내에게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일 때가 많아요. 남편에게요 아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제일이 언어입니다. 말을 못되게 한다. 이것만큼요 서로의 관계를 막는 벽이 없어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예술입니다. 98점 왜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진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헌신합니다. 보세요. 이 남자 맞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은 못되게 하는데 이 못된 말을 들어주는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진심은 알고 있어요. 그럼 말 조심하실 이유 있죠? 그렇죠. 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내 진심 알고 있는 거. 진심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삽니다. 이분에게도 그리고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아내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98점입니다. 네. 늘 이 점이 부족한데 왜 이 점을 뺐냐? 좋은 의도로 행동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대요. 이분 마무리를 아쉽습니다라든지 아쉽다라는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을 빼셨어요. 이런 건 적용이 좀 여러 개 있겠죠.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이 안 좋아. 내지는 뭔가 다 흐트러 놓고 정리를 못해 이분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습니다. 98점 좋은 이유는 뭡니까?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로 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좋아 보이고 이해할 수 있음. 2번의 답과 3번의 답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럼 아니 보세요. 마무리가 좀 안 되면 내가 해주면 안 돼요? 네?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부족한 부분도 좋아 보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마무리는 좀 내가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되면요 너무 조용히 해주지 마세요. 여보 이거 마무리가 안 됐네.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여보 그렇지만 내가 당신 마음을 아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생색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빌드업이 돼요. 박수 주십시오. 98점입니다.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 2점 깎이셨어요. 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시대로 안 할 때 이 말이죠. 말 안 듣는 말. 정확한 그거예요. 내 지시대로 하지 말이야. 오케이. 자, 왜 점수를 더 주셨냐? 마음이 이쁘고 사랑해서요. 좀 공통점이 있네요. 표현이나 행동이 좀 이렇게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2점이나 5점, 10점이 깎였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다 서로의 마음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번 부부학교 기수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90점이네요. 예. 100점 주기에는 살짝 아쉬워.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감정은 원래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에요. 좋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진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복이 좀 심한가 봅니다. 이렇게 용납해 주기에. 서로 이걸 이해하고 조금씩 고쳐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내나 남편이 감정 기복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또 감정 기복이 있네 이러세요? 아니면은 잠깐 감정 기복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딱 두 가지 옵션만 있다면요 두 번째가 낫습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훨씬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제가 있습니다. 90점 왜 주셨냐? 좋은 건 뭡니까? 가족에 대한 헌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라서. 야,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라서. 이 말 쉬워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 직접 아내에게도 이 한마디 꼭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뜬금없이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지. 85점. 네, 딱 봐도 알겠습니다. 이 우선은요, 고민이 많으셨어. 지워놨어요. 이거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네. 왜 15점 마이너스인지 아세요? 이 남자가 너무 논리적이야. 분명히 남자일 거라서 제가 남자를 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야. 논리적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왜 나쁘다 그랬을까요? 너무 논리적이니까. 그 말은 논리는 있는데 다른 게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감정이 또는 공감이라고 하죠. 남자들 이거 반성하고 이것만 잘하셔도요 부부학교 올 필요 없습니다.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저도 남자지만 이거 참 잘 안 되더라고. 우리는요 그냥 눈빛만 보면 서로 다 알면서 커왔거든요. 남자들.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친구 간에 미안한 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존재들하고 평생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마냥 그걸 이해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요 반드시 공감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평생 노력하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거 하나 있어요. 패럿 스킬이라고. 제가 뭐 목자 세미나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요. 패럿, 앵무새 학과 뭔지 아시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가도 말이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생기면 이게 참 이상해요. 마음이 없는데 말부터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있을 때 또 말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공감입니다. 남편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지 그래서요. 자 최한승 형제님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 인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패럿. 너무 날씨가 좋구나. 그렇죠. 이게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인생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성공한다니까요. 네, 굉장히 너무 복잡한가요? 네, 너무 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는 패럿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그 말이에요. 그거. 그래. 그게 아니라 여보 날씨가 참 좋지. 여보 날씨가 참 좋네. 이렇게.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조금 더 나아가서 점수를 더 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 날씨가 참 좋지. 여보 날씨가 참 좋네.
감성 있는 패러. 더 좋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성. 네,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예.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존중해요. 예.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기보다는 여러분 논리 아내가 논리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논리적입니다. 친밀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걸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나도 좀 받을 수 있어요. 공감하십시오. 앵무새처럼 아내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세요. 85 뭐가 좋아서 85나 주셨어요? 배려가 많은 사람. 역시 마음은 안 해. 뭘 해주면 이게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 정도는 아시는 거예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99.9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점 1은 왜 빼셨을까요? 개수가 많아요. 점 1 해놓고 첫 번째 들어줬으면 해서 점 1을 뺐고요. 두 번째 그럼 이건 0.03인가요? 세 가지나 있는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공감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좀 소심해서 점 1밖에 안 뺐어요. 3번의 답을 2번 외에 다 잘해줬어요. 맞춰주고 같이 해나가줘서 참 편리한 답이죠. 2번 외에는 다 잘해준다. 예. 맞춰주신대요. 2번은. 어떨 때는 공감은 안 하는데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한번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9.9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와 정말 이건 진짜 제가 A풀 드리고 싶습니다. 50점. 부부학교 잘 오셨죠? 자 50점. 2번 답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한다고 한다 말은 한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부모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다. 이것만큼 서운한 게 없습니다. 난 당신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 시킨 거 다. 그게요. 그거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범인이 거기 있나요? 반응이 아니 뒤를 본 거예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50점 해서 제가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의 입장에서 그러면 부모의 말에 덜 귀 기울이셨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남편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이 좀 아쉽지는 않았는지 여쭤봅니다. 부모가 이렇게 나에 반대되는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충분한 설득이나 공감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한두 번 더 생각해보지 못하고 야 그냥 이렇게 하자 라고 해버리면 아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남편의 마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보다는 분명히 아내가 더 소중할 겁니다. 남편들이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남편이 잘해야 돼요. 남편하기 나름. 남편이요 그 과정을 좀 중요시 여겨주십시오. 아내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부모가 아닌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50점을 주셨잖아요. 왜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역시 마음이죠. 노력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남편.
내 사랑의 언어,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모자라지만 열심히 막 연구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정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아이고 어떡하냐, 내 거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80점짜리 배우자입니다. 또롱또롱한 문장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시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돈 벌지 말까요? 좀 덜 벌어오면 되나요? 어쩔 수 없는데 서로에게 하는 넋두리 정도로 듣겠습니다. 좋은 점은요, 가족을 우선시 생각합니다. 늘 내 편에서 생각해 말해주는 것.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선상에 있는데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뭉쳐보면 같은 얘기인데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질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이해해 주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걸 어떻게 할까요? 뭘 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못하지? 뭐 봐서 그래요? 자꾸 째려보나요? 말이죠, 말. 말 한마디를 자꾸 성의 없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릇된 친밀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부가 너무 가까운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먼 상대는 없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조심해야 될 상대가 한편으로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툭툭 던지는 말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노력도 안 하는 이 사람,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점은요,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나한테는 툭툭 말 막 하면서 글쎄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글자를 제일 크게 쓰셨는데 이거 읽어드려야 되겠다. 점수 저 좋게 주셨는데요, 마지막 대답이래요. 왜 좋게 주셨냐? 있는 그 자체 그대로의 모습, 그냥 좋고 사랑스러워서 느낌표 쫙.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2번은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2번 0.1은 왜 빼셨냐 그랬더니 결정이 없대요. 참, 왜 오셨는지 모르겠네. 네, 천진한 나에 대한 거대한 사랑을 느껴서 고맙다, 사랑한다. 배려심이 있고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웃음을 줍니다. 이거 중요하죠. 서로 이렇게 웃게 여러분 이게 집에서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야, 이런 꽁트가 있더라. 이런 웃는 것도 좋은데 진짜 유치한 장난하면서 서로 웃고요. 서로 웃으려면요, 또 서로 좀 웃어줘야 돼요. 안 웃긴데 좀 웃어줘야 돼요. 네. 그럼 더 노력하고요, 약간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웃어준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보고 웃어주는 사람 있으세요? 집에밖에 없어요. 아내와 남편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운동도 좀 하고 건강 관리도 좀 해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가족을 위해서 애써서 고맙다. 이야, 이거 오늘 2등이네요. 75점 주셨어요. 자상함이 좀 부족하대. 이게 불만인가? 아기자기함. 누구 남자가 이렇게 아기자기해?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기자기함. 근데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게 아기자기한데 자상하지가 않다. 섬세하지가 않다. 예, 이거는 그 남편 또는 아내의 성향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어떤 감성이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되게 아기자기하고 막 섬세해요. 근데 배우자한테 말이 안 돼요. 이 중간에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걸 채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직하다.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좋다 해서 좋은 점수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95점 주셨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아서 5점 뺐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상처를 잘 준대요. 가로 열고 열받게 한대. 네, 누구나 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상처를 아무나 받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총리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내 남편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요, 내 앞에 있고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요,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반격을 하죠. 받아내는 상처를 느끼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상처받을 채널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가깝지만 절대 많이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가정을 만들어줘서 한편으로 이런 것도 느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증거인멸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부분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성적인 교감이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남입니다. 거기서 부부 아니시라니까요. 남인데요,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으로 남입니다. 부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돼요. 지금 우리는요, 약간 변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요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부부로 하나다.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하지만 훨씬 더 우리 친척 또는 가족에 가깝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고요, 서로 하나 된 것을 완전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가면 그렇거든요. 그럼 이걸 이 땅에서 좀 가르쳐야 될 텐데 하고 예수님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될지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거 비밀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죽고 못 살아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요, 야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였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도 있고
많이 원통스러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브람 사라조의 김영훈, 오지연고요. 네. 이제 400일 됐습니다. 400일. 깜짝이야. 400으로 400이 안 됐다고 그랬죠. 네, 400일. 네, 400일. 네,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희 1번, 2번에 대해서 두 분 편하게 좀 나눔도 이렇게 마이크 사용도 가능하면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1, 2번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가장 즐거웠던 데이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고 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 네. 뭔가 이렇게 딱 그 어느 특정을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루틴 같은 건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좀 어느 뭐 매달 몇 년 전에 아니면 언제 우리가 어떤 갔다 이런 딱 그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지금 뭐 커피랑 그런 거 좋아하셨다는데 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 갔는데 이게 참 정말 좋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매주마다 그 카페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카페 가면은 더 얘기가 잘 되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분위기가 또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서 딱 뭐 어떤 카페가 딱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카페, 그 알바니 사니까 거기 카페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카페에서 그냥 저는 그냥 소소한 게 되게 좋아요. 네. 네, 딱 이렇게 뭐죠? 생각나는 그런 날이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가 잘 통할 때, 그럴 때가 제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카페 그거 부분은 이제 두 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는 시간이고 그동안 그러니까 연애를 했을 때 연애는 얼마나 혹시? 연애는 어. 되게 짧게 했어요. 한 달, 두 달? 네. 그럼 그렇게, 460일이네요. 야식이가 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네. 가지시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애하듯이 아직 네. 아직 저기 자녀분이 네. 없으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 눈빛들이 그때가 좋아라는 눈빛이 지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혹시 제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언제 이런 걸 한번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다. 카페를 떠나서 혹시 그거 남편분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전 사실 원래 저희가 4년 전에 첫 만났거든요. 4년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한 케이스다 보니까 네. 아내분이 그 얘기는 안 해주셨네요. 네. 얘기 좀 해줘보세요. 어떤? 그때 이제 거의 첫 만나면은 그래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저희가 한 3-4시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그 4년 전에 그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게 혹시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 한 번 만나고 서로 연락이 없다가 만나게 된 건가요? 혹시?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애 스토리를 듣고 네. 그때 4년 전에 만났다는 게 네. 한 번을 만난 거야? 아니면 몇 번을 만나서? 몇 번 만나다가요. 제가 이렇게 크게 아팠어요. 근데 아팠는데 그때 병원에 찾아오고 해서 아마 그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나 봐요. 네. 그럼 남편분은 그때 그 아내분의 그런 첫인상? 지금 얘기는 이제 본인은 그때 4년 전에 만남이 있었던 거를 지금 제일 본인이 이제 소중하게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나눠주실까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떨렸죠.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녁까지 쭉 만나고 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집에 가기 싫었던 거죠 사실. 네. 근데 그렇게 만나다가 좀 서로 안 만났던 시간이 있었던 공백이 몇 년 정도? 아니, 거의 4년 정도. 네. 그럼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네,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저도 많이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사는 동안에. 그러다가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결혼 얘기가 나오고 해서 결혼 진행이 빨리 됐어요. 네. 그 엄밀히 말하면 네. 뭐 한 달, 두 달이라고 얘기해도 이미 4년이라는 전의 시간을 남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 카이로스 우리 얘기했던 부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나만의 갖고 있는 시간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간을 남편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참 헤어지고 난 뒤에 이상하게 갔던 데이트 장소도 다 가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다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좀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야, 잃어버리려고. 네.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잊어버려. 예, 아니면 잊어버린 거죠. 아내분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남편의 이런 고백이.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장소들을 다 피하려고 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네,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부부학교에 이제 그 결혼 이제 2년차 부부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떤 동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부학교 저는 이제 싱글 때 한번 왔었거든요. 싱글 때 예비학교? 예비학교로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커플 분들도 계셨고 결혼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되게 보기도 좋았지만 저희 또한 이제 신혼 부부로서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점이라든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싱글로서 몰랐던 부분들을 여기 와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미안한 부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해요. 미안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거 했던 게 시시콜콜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잘 못해요. 와이프는 그런 걸 오픈을 되게 잘하는데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화가 나든 화가 안 나든 뭐 서운하든 서운 안 하든 저는 정말 숨기는 편인데 와이프는 그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정말 진정한 대화 부분들인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안 해야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저의 속을 드러내니까. 걱정할까봐. 네, 걱정할까봐. 근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됐던 거죠. 지금 와서 돌아보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 부부학교 3주차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알게 되신 건가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얘가 와이프가 그런 얘기들 했구나 하면서 나는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참 너무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데 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버렸을까? 라는 생각들? 예, 그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네,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이거 안녕하세요. 아담과 하와조 최종민 오수미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15년이다. 오셨고요. 네. 네. 1번,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둘이 다 나눌까요? 네, 같이 편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편하게 저는 1번에 오늘이라고 적었거든요. 오늘 적었다가 지웠어요. 지우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썸 탈 때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회 커플이에요. 교회 커플이고 남편은 이제 그 교회에서 리더였고 저는 처음 교회를 간 초심자였고 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목원들 관리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막 했고 저는 그게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성립된 커플이거든요. 왜 그 오해가 풀렸나요 어느 순간에? 아니면 그냥 계속 오해로 남으면서? 오해인 것처럼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네. 네, 그냥 이분 왜냐면 저희가 보기와 다르게 또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30대였고 저는 20대 초반은 아니고 23살이었기 때문에 네. 네, 뭐 자르고 네, 그래서 썸 탈 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구제 사역 끝나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가지고 한 해를 같이 정리했거든요. 이제 목원으로서 썸 탈 때. 네, 그래서 뭐 남편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그냥 너하고 되게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고백을 서로 하게 됐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남자분한테, 네, 남편분한테 그 일주일 만에 마음이 바뀐 건가요? 일주일 아니고 이틀. 이틀 만에. 그럼 그 이틀 전과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실은 마음이 있었죠.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저는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고 여기는 이제 23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교회에서 세가족으로 왔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교회 다른 그 교회 후배들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마음은 있었으나 이제 정말 호감이 있었으나 말은 못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그랬는데 또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어요. 구제사에 갔다 와서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한가를 가서 있다가 근데 이제 고백하게 됐던.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자면 본인도 마음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던 터라 감히 내가 먼저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시죠? 그거보다는 만났다 헤어지면 제 나이가 이제 35이 넘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했습니다. 결혼은 마지막 데이트하는 사람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느끼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잖아요. 천생연분이 만나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해서 쌓이고 쌓이면 그게 천생연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혼 지금 16년 차, 15년 차 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아내분은 그때 그 썸 탈 때라는 그걸 하셨고, 혹시 남편분은 조금 추가하실 부분 아니면 그 부부가 요런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 하나, 요런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싶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걸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신 부부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우선 운동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장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병원을 가면 남편도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거든요.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 그날은 남편이 재택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네, 왜냐면 구역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전 교회에서 여자분들끼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교회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남편이 없어야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 집사님들한테 나를 위로받는데 같이 가면 항상 나는 가해자야. 항상 남편은 들어주고 이렇게 약간 받아주는 캐릭터고 저는 약간 공격적이고 지르고 약간 내 멋대로고 약간 이런 캐릭터가 좀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좀 따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운동을 이걸 한다고 하면 남편도 따로 와요. 네,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지금 남편이 옆에 있는 걸 까먹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옆에 괜찮아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만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저만의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항상 여기 뉴질랜드의 장점이 뭐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게 되게 좋다 하는데 저희는 너무 투머치다 보니까 남편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남편도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약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날만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그런다. 약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는 애들 다 보내고 커피 마시고 좀 혼자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재택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부부학교를 통해서 그 사랑의 언어 1교시 때 했잖아요.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이 1순위예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4순위예요. 네. 그럼 아내분은 뭐가 일이었어요? 사랑의 언어. 봉사요. 봉사.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 그 해명할 기회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아니 해명할 기회를 뭐한 3분, 한 1분 20초 드릴 수 있으니까 그 특별히 그 아내가 쉬는 날 재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밥을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말고. 그걸 좀 그건 사실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재택을 문자로 해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 아내 시간을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아내분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그 금요일 날 재택하는 날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 재택이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금요일 날 권장을 합니다. 권장. 이거 특별히 권장한 회사에 날. 가도 되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가도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이유는?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가족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많은 걸 빼먹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필리핀에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에 제가 5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아이들이 어릴 때.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고 소리가 이게 너무 이거 끌게요. 이걸 끄고 제 네. 마이크, 제 스탠드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주에 한 번은 저희가 꼭 나가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그때 당시 배드민턴을 같이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가 쭉 그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에겐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지금 굉장히 여기 와가지고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국이나 뭐 필리핀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퇴근하고도.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을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줘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꼭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이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당사자들 얘기니까 우리 관여하는 건 아닌데 아까 뭐 그 썸 탄 것도 뭐 서로 오해로 시작된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학교를 이렇게 같이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 먼저 하는 분이 불리해.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부학교를 결정하게 된 거는 올해 저희가 이제 뭔가를 좀 많이 해보자. 신앙적으로도 보도. 그래서 네. 작년에는 저희가 성장반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더와이즈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부부학교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차가 됐으니까 한번 저희가 부부로서 뭔가를 한 번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 네. 한번 중간 점검도 할 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이거 하면 너무 가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까봐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좀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할 때도 이렇게 나눴지만 많은 이제 그 이야기 나눠주시면 그걸로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자신도 바라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좀 고마운 거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운 거야?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나도 이 저기 제 자문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거 해피엔딩을 좀 마무리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예, 제가 보니까 얼굴에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런 말 하면서도 예,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회를 드리려고. 사실은 그 여기 오늘 주제가 친밀감인데 아까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남편한테 약간 그릇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잘 받아줘요. 사실은 성품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아직 배워가는 단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이게 제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좀 말을 거칠게 하거나 좀 이렇게 버릇없이 해도 남편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저는 그게 이분의 웃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더 까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게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겠다.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아니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더 커지는구나 네.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적당한 거리를 가진 부부로 한 단계 성장하겠습니다. 그건 가고고 제가 물어본 건 그러니까 남편한테 감사의 말을 한마디 좀 전해주면. 아까 이것도 이거 나누라고 네네네. 아니 그럼 제가 잘하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시고. 남편은 사실은 제 되게 이상형이에요. 되게 네 얼굴도 제 스타일이고 네 그냥 남편은 네 딱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마운 거? 네, 고마워. 네, 다 고맙죠. 네, 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랑 편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리뷰가 강민수 송가연입니다. 네. 저는 몇 년 차 되셨어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 네네, 그러시고. 네, 오늘 그 워크샵 내용을 두 분 이제 나눠주셨을 텐데 1, 2번 위주로 혹시 즐거웠던 데이트, 가장 즐거웠던 이런 데이트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락다운 때부터 서로 이렇게 운동을 같이 취미로 하길 이렇게 원해서 네, 많이 이렇게 하이킹도 하고 많이 걷는 걸로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남편분이 하이킹하고 아내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락다운부터 시작된 게 된 건데 너무 좋다는 얘기시고. 네, 그리고 여행도 저희가 좋아해요. 최근에는 캠핑 여행으로 네. 남섬 일주일 정도 돌고 네, 다음 주도 또 웰링턴 여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부학교 일정 피해서 가시는 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담당이다 보니까 저희 여러분들 너무 이게 감사하고 그래야 좋은 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딱 시간 맞추셔갖고 앉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얘기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캠핑 여행이 잡혔는데 부부학교는 일정과 지장 없이 이렇게 하시나. 네네네. 우리 아내분 혹시 마이크 한번 잠깐 잡아주실까요? 네, 아내분은 1, 2번을 원래는 별도로 했잖아요. 근데 아내분도 지금 얘기한 하이킹하고 여행 요게 같은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나는 요게 좀 추가된 게 있었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같은 건데요. 네. 근데 따로 저희는 데이트를 막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네. 저녁마다 한두 시간씩 걷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좀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계획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데이트를 잡지 않고 그 시간을 데이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 커플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 이 두 분은 이렇게 하이킹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걸으면서 대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우리는 걸을 때 이래갖고 경쟁을 해갖고 두 분이 손도 혹시 잡고 걷나요? 그게 비결이네요. 손을 잡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혹시 그 대화가 뭐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나요?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손잡고 걷고. 네, 좋은 대화를 할 때도 있는데 처음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 싸우게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서로 자기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상을 나누고 하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가정 축복 기도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도 같이 축복성도 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들 그 주중에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게 중보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 나누고 싶다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나눠보고 하라고 했는데 자꾸 막 소원돼서 해야지 않은. 하고 하세요. 나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 제목 시간이니까 저희 아까 좀 전에 15년 차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사실 한 5주 전에 여기 하늘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제 막 한우리관 마치고 그러면서 저희가 부부학교까지 이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재결합해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네, 그거든요. 네. 그 재결합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많이 싸웠죠. 아이들도 어렵고 저희도 미숙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젊었으니까 열정이 너무 또 서로 앞섰던 것 같아서 자기 생각만 하고 막 서로 직진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데 일단 부부의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결합으로 이렇게 결속력 있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사이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14살, 7살 아들, 딸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싸워가지고 애들이 너무 잘 자라주긴 했는데 혹시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으면 애들도 잘 아물어지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주간에 되게 또 한 번 또 이게 불이 번져가지고 이렇게 언어에 많은 걸 배웠지만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배우니까 오히려 서로 더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해결을 잘해야지만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말씀에 저희가 들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걸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그맣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지역과 여러 저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한승, 우리 박정수 부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또 하누리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하고 하누리 반을 마치고 또 이렇게 부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수하여도 다시 일어서고 또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정이 다시 온전하게 결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의 많은 싸움, 또 미숙함, 또 열정이 또 앞섰던 또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아들과 딸, 정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준 그 자녀들 보면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상처들
혹시라도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넘어짐 속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언어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넘어짐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마저도 서로 용납하며 또 다시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더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비전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사업장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그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하실게요. 네, 나와서 축복해 주시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